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아직도 집단 감염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선 7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모두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외 주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하루 추가 환자는 9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대구가 46명으로 다시 늘었는데 이게 아직 지자체 집계까지는 포함이 안 된 수치긴 한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지금 74명이 한꺼번에 감염이 됐어요. 예, 어제까지는 이게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가고 있었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양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주는 양성률이 많이 주는 이런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대구 경북보다는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환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요양병원이라는 우리 우려했던 취약계층이 감염을 됨으로 해서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지방의 이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늘 요양병원 고위험군이 많아서 걱정이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이 모든 요양병원, 요양원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네. 지자체들이 실제로 실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도 다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요양병원의 특징이라면 안에 환자분들께서는 움직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병성에 입원해 계신 상황이니까 실제로 지역사회 전파할 가능성은 없고 간병인 혹은 의료진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내부에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사망률,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좀 과도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역이라는 것은 이 선제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도하다는 것이 중요한데 과도하다 그러면은 지금 간병인들 관리가 그다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서 오든 2주일간 격리를 시킨 후 근무를 시키게 되면은 그 문제는 일단은 해결은 되지만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그 의료진 이 간병인들은 과연 증상 없이 항상 근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일반 병원이 아닌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좀 진단 검사를 해서 분명히 이 바이러스는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서 하는 것이 상당히 과도하죠. 또 지금 전수조사라는 거는 그럼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전수조사라는 겁니까? 건 아마 그 입원해 계신 분들 예. 다 하고 의료진 아마 간병인 여기까지는 했을 겁니다. 네네. 했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분명히 어디선가 지역사회에서부터 계속적인 전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예, 그것이 음성이었더라도 그 다음에 감염되면 무증상으로 또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병문안하는 문제. 예. 자기 부모님 계시면 병문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한 2, 3주 적어도 이 개학하기 전에 4월 6일 전까지는 절대로 병문안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 이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데 부모님들한테 옮겨줄 수 있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일단은 지금은 해야만이 이 취약계층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안 생기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요양병원 걱정을 줄곧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국 등 여행 경력이 있으면 이 간병인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또 면회객 제한하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이라던가 의료인의 출입 통제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이제 과하다 싶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에 어떤 그런 측면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문제는 이 간병인 같은 경우 특히 문제인 것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서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즉 같이 살다든지 독신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서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진단하지 않으면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예. 요양병원, 요양원 경우는 또 사실은 요양병원이라고는 하지만 병원 시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의사 선생님 보통 한두 분 상주하시고 밤중에는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이 계시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 보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의료진이라고 또 간병인이라고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또 다른 데서 이런 거 얼마든지 지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수조사했다고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는데요.
여기도 3분의 1 이상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발생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사망자인 경우는 보통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80세에 가깝거든요. 근데 예.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80세에 다 가까우시고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을 할 수 없는 중증의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감염되면은 빨리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의 경우 사실은 우리보다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자 그 대구 쪽 경북 지역에서 원래 중증이었던 분이 많이 사망을 하셔서 지금 거의 1%까지 올라가는 네. 있지만 우리는 잘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의료 수준을 보면은. 근데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의료 수준 자체는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5% 가까이까지 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는 진단 자체를 잘 못했었고 예. 지금 그게 나오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 1.5%라는 이 숫자를 아마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히 의료 수준과 이 치사율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경우 의료 수준 자체는 높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치사율이 그렇게 낮아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일반 듭니다. 국민들이 쉽게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거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검사도 어렵고 일단 이 일반 시민들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서 가기도 좀 입원하는 문턱이 케이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단계가. 비용도 비싸고요. 비용도 물론 네. 비싸고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더구나 생각도 못 하고요. 그렇죠. 네, 교수님. 이번에 수도권 집단 감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사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신도도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 신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 가운데서 뭐 정수기 관리 직원 요즘 정수기 대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해 주는 직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직군 중에서 이 확진자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면 여러 직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네. 가락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대중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는 예.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감염 경로는 대중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경우는 상당히 감염은 어렵다고는 보지만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환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1주간, 2주간에 걸쳐서 많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 대중교통을 통해서 밀접 접촉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악순환이거든요. 이 중간에 고리를 우선 꺾어야 되는 부분이 교회에서 예배, 네. 구역 예배, 수요 예배, 또 소모임 이 모든 것을 지금 하지 않아야만 이 증폭되는 상황이 없어지는데 개별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 예. 또 대중교통에 노출되는 것도 다 어쩔 수는 없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빨리 진단을 하지 못하면은 노출된 기간이 다 상당히 길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동선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밀접 접촉자는 찾아내고 실제로 이 중간에 대중교통 또는 이 여러 사람들하고 만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예. 그 진단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예. 방역 당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지금 산발적 집단 감염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해외에서 역유입 부분인데요. 아까 미국 이제 확진자 늘어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벌써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17일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제 오후에. 미국에서 감염돼서 한국으로 들어온 첫 사례죠, 이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게 안정돼 보여도 예.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첫 환자부터 그 동선을 찾지도 못했고 감염원도 물론 지역사회 전파였거든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굉장히 그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동부 쪽으로 오면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도시는 완전히 사람 밀도가 높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지금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편이 굉장히 줄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귀국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유입 환자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공항에서 검역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금 특별한 이 입국 절차를 잘 활용을 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는 방법이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